첫 번째 아노미론입니다. 아노미의 뜻이 뭐냐면 무규범 상태입니다. 무규범 상태. 자주 나오니까요.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무규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아노미 이론은 두 명의 학자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는데 한 명은 바로 뒤르켐이에요. 뒤르켐 정말 많이 들었네요. 기능론, 갈등론 뭐 할 때 했었나요? 기능론 할 때 했었죠. 거시적 안정 기능론 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앞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이름이 익숙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무규범 상태 또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규범 상태 또는 이중 규범 때문에 일탈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약화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 볼게요.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고 없어지고 새로운 규범도 안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규범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규범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무규범 상태. 또는요.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돼서 존재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규범도 이렇게 같이 막 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규범이 있는 거죠. 두 개의 규범이 있으면 어떤 걸 따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중 규범 상태. 이 상황에서 무규범 또는 이중 규범 상황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전통사회에서 어땠냐면요. 남녀의 역할은 구분됐어요. 남녀의 역할이 구분됐습니다. 가사일은, 집안일은 여성의 일. 이랬어요. 이게 지배적인 규범이었다고요. 여성의 일이 집안일입니다. 라는 게 지배적인 규범이었어요. 이때는 그냥 당연히 여자가 집안일하고 남자가 밖에서 뭐 농사일을 짓던 밖에서 일을 해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배적인 규범이 있으니까.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지배적인 규범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배적인 규범, 기존에 있던 이 지배적인 규범이 약화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규범, 남녀 평등. 남녀 평등이라는 새로운 규범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두 개 다 없거나 아니면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왜 여자만 일을 해야 돼? 왜? 그럼 옛날부터 여자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 남녀 간에 여기 이렇게 해서 남녀 간, 부부 간, 부부라고 쓰죠. 갈등. 잘 보세요. 남녀 평등이라는 새로운 규범이 딱 정립되면 그 다음에 평등하게 하면 되니까 일탈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남녀 평등이라는 것도 딱 정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존의 지배 규범도 약화된 상태에서 남아있고 이중 규범이거나 아니면 지배적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이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을 두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되시죠? 전통사회에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사회에서는 장남이 부모를 부양한다라고 됐어요. 이게 지배적인 규범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죠. 장남이 의뢰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약화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부모 스스로 뭐 양로원에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 공동으로 어떻게 부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배 규범이 안 섰어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간 또는 자녀 간의 갈등이 발생하죠. 이것이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론입니다. 뒤르켐의 아노미론. 지배적인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규범이 없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떤 쪽을 따라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따라야 될 규범이 없어서 일탈이 발생하는 것. 이게 뒤르켐의 아노미론입니다.
대책은 뭐겠어요? 대책은 뭐겠어요? 빨리 규범 세우면 되죠. 빨리 규범을 세워, 빨리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기능론에 속한다라고 했죠. 대책은 구성원이 합의한 기능론이니까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뒤르켐의 아노미론이에요.